자, 안녕 여러분. 오늘은 우리 6단원 물질의 특성에서 혼합물을 여러가지 혼합물을 한번 분리해보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밀도 용해도 배웠고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업시간 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혼합물을 분리하는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혼합물의 분리. 자, 먼저 첫 번째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예시를 보면요.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증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오렌지 주스를 분리해보는 실험을 했었죠. 오렌지 주스에서 순수한 물을 한번 꺼내보는 실험을 했는데 그게 바로 끓여서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증류의 방법이에요. 자, 한번 그림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때 실험을 했던 걸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자, 둥근 플라스크에 오렌지 주스를 담았고요. 자, 오렌지 주스에는 물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오렌지 시럽 같은 게 섞여 있을 거다라고 했죠. 액체 상태고요. 자, 이기에 가열을 할 거예요. 자, 가열을 하고 나면 이 물이 어떤 액체가 끓어서 나와서 이 관을 따라 증기가 이동하게 되는데 이 끝에다가 얼음물, 차가운 얼음물을 담아서 여기서 나온 증기가 다시 액체로 변할 수 있게 이런 장치를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실험을 했을 때 물하고 오렌지 시럽 중에서 끓어서 이쪽으로 나오는 애는 누구였죠? 그렇죠. 물이었죠. 자, 물이 여기에서 끓어서 액체 상태의 물이 끓어서 기체 상태가 되었고 이 기체 상태의 물이 이 관을 따라 쭉 이동을 해서 차가운 얼음물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물로 액체 상태, 액화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물을 얻어내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끓였을 때 물하고 오렌지 주스 중에서 물이 먼저 끓어 나왔다라는 거는 누구의 끓는 점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에 끓는 점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류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바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오기 때문에 걔를 먼저 분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물이 먼저 끓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시럽이나 이런 애들보다는 물에 끓는 점이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끓여서 끓는 점이 물과 다른 물질의 끓는 점이 다른데 그 중에서 물이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물이 먼저 끓어나와서 기체로 이동해서 이쪽에서 다시 얼음 쪽에서 액화되는 걸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방법을 우리가 증류라고 합니다.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를 다시 얼음에서 냉각해서 액체 물질을 얻어내는 방법. 자, 우리가 이 오렌지 주스를 분리하는 거 말고도 증류를 이용한 애가 몇 가지 있었잖아요.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소주꼬리. 자, 여기에서도 탁주에서 깨끗한 청주를 얻을 때에도 이런 방법을 이용한다고 했고요. 또 바닷물을 끓여서 물을 얻어내는 것도 증류의 방법이에요. 또 이거 증류를 여러 단계로 하는 분별 증류에는 원유, 우리가 원유를 몇 가지 단계로 분리해내는 방법이 있었죠. 자, 그 원유의 분류도 바로 끓는 점차를 이용한 이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고체 혼합물인 경우 밀도차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대표적인 예는 얘가 있었어요. 자, 스타이로폼과 모래가 섞여 있을 때 얘를 어떻게 구별하면 좋지? 자, 물론 하나를 꺼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우리가 쉽게 한 방에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거든요. 자, 그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타이로폼은 이렇게, 모래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분리하면 좋나요? 그렇죠. 물이 있는 수조에 넣으면 돼요. 자, 물이 있는 수조에 넣으면 모래는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렇게 모일 거고요. 스타이로폼은 물 위에 뜨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동실동실 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알 꺼내지 않아도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스타이로폼과 모래를 분리해낼 수 있는데 자, 우리 이전 시간에 밀도 배울 때 뭐라고 했냐면 뜨고 가라앉는 거는 바로 뭐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밀도와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래가 가라앉았다라는 거는 모래의 밀도가 물보다 크다, 작다? 그렇죠. 크다. 자, 물 위에 스타이로폼이 떴다는 거는 스타이로폼의 밀도는 그렇죠. 물보다 작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밀도를 비교해보면 모래가 가장 클 거고요. 왜냐하면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 다음 물이고요. 맨 위에 떠있는 스타이로폼의 밀도가 가장 작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밀도차를 이용한 고체 혼합물을 분리해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모래와
소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은 밀도차로 분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모래와 소금도 마찬가지로 물에 넣으면 돼요. 그리고 모래는 가라앉을 거고 소금은 녹을 거니까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소금이 녹아버렸기 때문에 녹는 거는 용해되는 거잖아요. 녹아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구별이 혼합물을 분리한 경우이긴 하지만 밀도를 이용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밀도차를 이용해서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에는 이렇게 넣어서 어떤 액체에 넣어서 분리할 때에는 액체에 녹지 않는 두 개의 고체 혼합물일 때 가능한 방법이라고 했죠. 자, 이런 거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뭐 벽시에서 꽉 찬 벽시와 꽉 차지 않은 벽시를 분리하는 법, 그 다음에 뭐 사금을 채취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또 다른 예로 나와 있었어요. 자, 기억나시죠? 자, 밀도차를 이용한 두 번째 분리. 이번에는 액체 혼합물인데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봤던 게 식용유와 물이었어요. 이거 분리하는 실험기구 기억나시나요? 자, 수업 시간에 봤었는데요. 요렇게 생긴 아이였거든요. 자, 얘의 이름은 분별 깔때기예요. 자, 분별 깔때기였고요. 자, 이 분별 깔때기에 물과 식용유를 넣으면 누가 아래에 가라앉죠? 자, 우리 경험이 있어요. 아래에 물이 있을 거고요. 위에 식용유가 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물이 가볍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물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 밀도가 물이 식용유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를 분리할 때는 이렇게 밑에 콕을 열어서 밑에 있는 물이 나오게 한 다음에 물이 다 나올 때쯤 콕을 닫아서 여기 아래에는 물, 위에는 식용유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적은 양일 때에는 스포이드로 위에만 걷어내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밀도차를 이용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에는 두 개의 액체가 섞여버리면 이렇게 층이 나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일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뭐 바다 위에 기름, 유조선 막 사고 같은 거 났을 때 기름 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름만 위에 이렇게 기름만 떠 있는 거를 걷어내는 것도 바로 이런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용해도를 이용한 방법 재결정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재결정을 좀 많이 어려워했었어요. 자, 재결정은 설명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어떤 용매도가 있을 때 그거를 천천히 냉각시키거나 증발을 시켜서 순수한 고체, 순수한 용질만을 얻어내는 방법을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던 그래프는 바로 이건데요. 자, 4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 30g과 황산구리 1g을 넣을 거예요. 그럼 40도씨에서 좀 그림이 흐리죠? 자, 40도씨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얼마냐면 질산칼륨은 60까지 녹을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40도씨에서 황산구리는 30까지 녹을 수 있네요. 근데 나는 지금 얼마만 넣었냐면 질산칼륨 30 넣었어요. 황산구리 1을 넣었어요. 자, 질산칼륨 60까지 녹을 수 있는데 30 넣었으니까 다 녹겠죠. 황산구리 30까지 녹을 수 있는데 1 넣었으니까 다 녹겠죠. 근데 이거를 몇 도씨로 냉각하냐면 10도씨로 냉각할 거예요. 자, 10도씨는 여기거든요. 자, 여기에서 용해도를 읽어보면 질산칼륨은 20이에요. 자, 황산구리는 한 18 정도 되겠네요. 자, 근데 처음에 내가 30을 넣었잖아요. 자, 30g을 넣어 주었는데 용해도가 10도씨에서 20g 밖에 안 돼요. 그럼 몇 g이 못 녹고 나오겠나요? 그렇죠. 10g이 석출돼서 못 녹고 나오겠죠. 자, 이거는 질산칼륨이고요. 자, 그럼 황산구리를 보면 자, 황산구리는 나는 처음에 1g을 넣었어요. 근데 얘는 10도씨에서 18g까지 녹을 수 있거든요. 18g까지 녹을 수 있는데 1g만 있으니까 얘는 계속 녹아있는 상태니까 석출되는 양이 없겠죠. 그러면 처음에 넣어준 거는 질산칼륨과 황산구리 혼합물이었지만 석출이 된 거는 질산칼륨만 석출됐기 때문에 순수한 질산칼륨만을 얻어낼 수 있어요. 이거를 재결정이라고 해요. 자, 황산구리와 같은 불순물은 석출되지 않고 질산칼륨, 우리가 얻고자 하는 애만 석출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용해도를 이용한 재결정 방법이라고 한다. 자,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배웠던 내용일 것 같은데요. 자,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했던 실험 방법을 그냥 그대로 떠올려 보면 크로마토그래피지 위에 사인펜으로 점을 이렇게 여러 번 찍었어요. 그 다음에 점보다 조금 아랫부분까지를 물에 담궜죠. 그랬더니 용매죠. 용매가 물이 번져나가면서 이 사인펜 잉크를 밀고 올라간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인펜 잉크 속에 있는 색소 성분에 따라서 밀고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될 거다. 빨리 올라가는 애는 위쪽에, 늦게 올라가는 애는 아래쪽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분리를 했을 때 아무리 올려도 이렇게 한 가지 색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바로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순물질인 경우는 한 가지 성분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만 나타나는데 혼합물인 경우에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층으로 분리돼서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자,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굉장히 좋은 특징들이 좀 있었어요. 자, 성분 물질이 비슷해도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매우 적은 양, 우리 점만 찍어서 분리했잖아요. 매우 적은 양으로도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분리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 우리가 아마 혼합물의 분리 실험했던 것 중에서는 얘가 아마 제일 간단했을 거예요. 그죠? 마지막 딱 한 번의 분리 과정으로 복잡한 혼합물도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크로마토그래피는 우리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서 봤던 것처럼 도핑 테스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약품을 분석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자, 혼합물의 분리 같은 경우에는요, 뭐 용해도를 이용한 거, 밀도를 이용한 거, 그다음에 뭐 크로마토그래피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는 분리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이용하면 분리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공부를 하면 아마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 방탈출할 때 적용했던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학습지에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훨씬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혼합물의 분리 방법도 여러분들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머리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